네, 자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잠깐만 우리 합참 경영과장. 합참 교육과장입니다. 네, 시간 주시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불필요한 의혹을 낳지 말아야 되고, 아까 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령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불필요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엄 당일날 합참 전비 차장으로부터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이신속 대응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201, 203 예단이 출동은 아니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되어 있던 아까 말씀하신 한중령과 그 대테러 특수전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왔던 그 대테러 특수전 과장에 이 내용을 전달하라. 그 이유는 원래 작전처, 계엄사의 작전처가 계엄 임무 수행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듣고 나서 만약에 출동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예를 들면 차량인지 헬기인지, 그리고 출동을 한다면 복장은 뭔지, 단독권장인지 비무장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참 전비차장에 문의를 하니 합참 전비차장께서는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을 줬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뭐라고요?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네, 굉장히 이상한 답이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제가 5차례의 참고인 조사에 가서 다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렇게 제가 답을 받고 그렇게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용 의원님께서 52사단, 56사단 얘기하셨는데, 당시에 작전회의실로부터 시작해서 계엄사 임시 상황실에 갔을 때 제가 명확하게 지시받은 사항은 국회에 지금 특전사와 수방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저 부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파악해봐라 라고 했고, 또 그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 특수전과장에게 그걸 파악해라라고 전달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2사단, 56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이신속 대응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검찰에서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왜 그렇게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가 전파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좀 너무나 경황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실무자 간에 전달받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 파악되고 한 게 아닌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은 201, 203에 대한 전달은 제가 받았고 제가 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그러니까 출동은 아니며 네,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사단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라, 그런 얘기구만요. 용현 의원님, 우리 한모 중령이 와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예. 합참의 그 계엄과장님은 평소에 전시에 대비한 계엄 훈련을 하는 보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합참에서 계엄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권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계엄을 이번에 할 때 비상계엄 때도 합참 내에 자체 계엄 사령관 밑에 합참 인원으로 계엄 사무소를 운영을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구성을 준비 지원 중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준비하는 의장은 당연히 알겠죠. 합참 인원으로 주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한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죠. 20여 명이었습니다. 네, 합참 인원으로 주로 했어요. 합참 인원들과 국방부 조사본부 네.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포고령 계엄 선포하면 대통령이 서명에 들어가서 공고문 같은 거를 실제로 다 서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시죠. 실제 보면은 포고문이 있고 담화문, 경고문, 공고문, 훈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고문은 실제 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한을 하고 요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대로 준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이 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을 할 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에서 나오지 않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 다시 말해서 국방부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계엄 선포문 안을 건의를 하고 국무심의를 통해서 이후에 대통령의 제가 이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한 거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고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언론에 나온 그대로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실제 서명 들어간 것들 못 보고요. 네, 그리고 포고령도 그 합참 과장은 전혀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도. 포고령을 서명 들어간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임명장 받습니까? 임명장을 주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임명장은 뭐 꼭 저에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사령관이 누구였는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계엄사 부사령관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비상계엄 당시에 합참에서 헌법과 계엄법과 그걸 구체하는 업무 편람에 이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돼 있다. 이 포고문과 포고령과 관련되는 거는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실제.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을 안 주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일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다음